네, 지난해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기후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벨기에산 감자 가격은 180% 올랐고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캐나다산 완두콩 가격은 85%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 10월, 11월 유난히 따뜻해서요. 딸기 생산량 급격히 줄었고 올해 딸기 가격이 예년보다 비쌉니다. 기후 위기가 곧 식량의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도 이종필 박사님과 함께 기후 위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과학 이종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예, 숨소리가 왜 이렇게 마이크에 거친 숨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절이 하수상해서. 예. 네. 자, 딸기값 너무 비싸졌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쭉 보면 벨기에산 감자 가격 180%, 캐나다산 완두콩 가격 85%, 우리나라 딸기 가격 엄청 비싸지고 부쩍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 느낌이에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러시아에서 밀 파동이 있었던 게 그 곡물 영향을 줘가지고 뭐 아랍의 봄이니 뭐 시리아 내전이니 이렇게 쭉쭉쭉 연결된다는 맞아요. 그런 분석들이 해외 전문가들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곡물 자급률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0% 내외거든요. 네, 네, 네. 그 밀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마 0점 몇 프로일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콩이 뭐 6%인가 그 정도라서 밀은 빵이니 뭐니 뭐 5만 대 다 들어가잖아요, 옥수수. 네. 그런 게 한번 파동이 생기면 정말 엄청난 혼란과 위기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요. 산업화 이후 지구 전체 기온이 1.1도 한 뭐 150년, 200년 사이에 1.1도 올랐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뭐 적도나 이렇게 더운 데는 더 더워지고 추운 데는 더 추워지고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거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건데 어떤 노력들을 지금 인류가 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1988년에 그 생긴 게 이제 그 정부 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게 이제 이때 생겼어요. 네. 꽤 오래됐죠. 이게 이제 줄여서 IPCC라고 하는 건데. 그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전략도 이제 뭐 평가를 하고 그런 건데 이게 그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있는 게 2018년에 인천 송도에서 이제 IPCC 총회 48차 총회를 했었고 맞습니다. 그때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됐었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뭐 파리 협약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뭐 2도 이하로 낮춰야 된다 산업화 이후 그랬지만은 1.5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특별 보고서 제시가 됐고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2030년까지 이제 2010년 대비 45% 감축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 이제 곧 요때 이제 강력하게 제시가 됐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세계적인 화두죠.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92년에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 유엔 환경 개발 회의 때 채택된 그 협약이 유엔 기후 협약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UNFCC라고 하는 게 있고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 이제 가입국이 197개국이고 우리나라도 가입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 개도국의 공동의 책임 하지만 차별화된 책임 그리고 요거 그 이 기후 변화 협약의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당사국 총회입니다. COP라고 하죠. 콥. 요게 이제 또 굉장히 그 또 유명한 어떤 그 의사결정 기구인데 이게 95년에 이제 1차 총회를 베를린에서 개최를 했고 유명한 게 이제 97년 3차 콥3에서 교토 의정서가 이제 채택이 됐었고 그다음에 2015년 콥 21에서 파리 협약이 채택이 됐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콥 26이 이제 개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제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 이게 교토 의정서는 38개 선진국에 그 의무를 주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그리고 이거는 뭐 페널티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탈퇴 이때 아마 부시였을 거예요 아마. 2001년에 미국이 탈퇴하고 요게 이제 1차 의무 감축 기간이 있었고 2차 의무 감축 그 공약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불참 선언했었어요. 뭐 일본, 러시아, 캐나다, 뭐 뉴질랜드. 그래서 사실은 좀 유명무실해졌고 요게 이제 2020년까지가 그 만료했는데 이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었죠. 2015년에.
그래서 파리 협약은 뭐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이제 익숙한 협약인데 이거는 그 교토 협약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당사국, 선진국, 개도국 포함해서 이제 그 감축을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교토 이정서는 그 뭐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렇게 아젠다로 내세 그걸로 목표를 했다면은 여기 파리 협약에서는 이제 지구 온도 평균 기온을 이제 2도보다 낮게 유지를 하고 1.5도 이하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목표가 좀. 하여튼간에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레타 툰베리의 그 얘기가 네. 인상 깊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느린 성공이다. 이런 말은 실패했다는 의미와 같다. 저 굉장히 이게 지금 그 전곡을 찌른 말 아닙니까? 작년 그 글라스고 콥 26의 그 굉장히 좀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고 네. 툰베리가 내뱉은 말인데 네.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이 친구 아직도 10대 아닙니까? 그렇고요. 아직도 10대일 텐데. 특히 사실 이 말은 그 뭐 적용이 되는 분야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노력해 왔고 네. 나름의 성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글라스고 그 콥 26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콥 최초로 화석 연료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탄소 시장의 국제 탄소 시장 관련 지침도 지금 타결이 됐었고 글로벌 메탄 조약도 출범을 하고 굉장히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만 하더라도 이제 탈석탄 합의를까지 완전한 합의까지 이른 게 아니고 이제 원래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라고 했는데 인도 중심으로 이제 개도국이 반발해서 중단이 아니라 감축으로 이제 좀 완화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개도국이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가. 이해는 되죠 사실은. 선진국이 자기들이 실컷 석탄 떼가지고 기온 올려놓고 이제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야 니네 하지 마. 말하자면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를 보일 거란 말이죠. 있죠. 네. 그러면 선진국에서 진짜 걱정을 한다면 자 니네 석탄 발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돈 이만큼 받아가 네. 뭐 전기 배터리 그럼 이렇게 한번 써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사실 선진국이 이제 2010년에 그 칸쿤에서 했었던 콥 16 여기서 그 이제 그 기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었는데 연간 제대로 1,000억 달러 마련도 안 해주고 이게 이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사실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게 뭐 말씀하셨듯이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야 지구가 위기인데 너만 먹고 살겠다고 지금 석탄 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야 50년 전에 니들이 한 짓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개도국에서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이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파리 협약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탈퇴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당사국들 간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거 구속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약점이긴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어쨌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궁극적 목표는 2050 탄소 배출 제로. 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건데 네. 그걸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이제 2050 탄소 배출 제로. 예. 탄소를 하나도 넷제로라고 하죠. 이제. 넷제로. 네. 합의 제로라는 거죠. 네. 내뿜는 거, 그다음에 내뿜는 거 하고 빨아들이는 거 하고 네. 해서 넷제로를 하자는 거고. 이걸 위해서 또 온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 말은 좋아 보이는데 예. 어떤 겁니까? 이제 그린하고 뉴딜의 합성어이긴 한데 이제 네. 성장 전략으로서 환경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좀 급진적으로 말하자면은 경제나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지 않고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 사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기간에 뭐 그 유력 후보들이 뭐 경제 성장 정책들 내잖아요. 네. 그 성장 정책 내고 그다음에 뭐 환경 정책 이런 거 따로 냅니다, 사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럼 망합니다. 그걸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정책을 낼 때 반드시 그린 뉴딜의 관점에서 탄소를 어떻게 감축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를 하고 그다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이고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의 가장 기본 골격이거든요. 네네.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제 성장 정책은
앞으로 다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도태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왜냐하면 탄소 국경세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물 물건들은 국경에서 관세를 더 매긴다니까요. 지금 유럽에서 탄소 작년 국경세네요. 7월달에 이제 통과한 게 P455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요거 따르면 2026년에 본격 시행되는데 네. 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여기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철강 직격탄 맞는 거거든요. 포스코 큰일 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제철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대책 마련 부심하고 있는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유럽에서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4년 판매 금지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친환경으로 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그게 뭔가 별도로 아주 그냥 뭐 태양광 설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석유와 석탄 이런 그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구조, 경제구조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교통체계 이런 거 포함해서. 예, 우리는 이 수출하지 않으면 네. 먹고 살기 힘든 나라거든요. 망합니다. 우리 예. 이거 제대로 대처 안 하면. 근데 이거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해요. 수출 못 합니다. 향후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저탄소 전환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이거 안 하면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린 뉴딜은 그래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늦었죠. 사실은 좀 늦었다.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좀 늦었고 2020년 7월 달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했는데 이때 사실 비판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 탄소 중립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탄소 중립 선언이 언제 나왔냐면 10월 달에 나왔어요. 좀 늦게. 네, 좀 늦게 그리고 나왔어요. 그거 추진 전략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12월 달에 나왔고. 네. 그래서 나온 것들 보면 좋은 얘기 많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은데 뭐 인프라 구축하고 뭐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좋은 말들은 많은데 과연 이렇게 가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지금 다 있느냐? 네. 재원 마련 계획이 지금 확실하게 있느냐? 네. 그다음 당장 지금 뭐 아까 철강 얘기했는데 그런 직격탄 맞은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책이 있느냐? 네. 이런 거 좀 더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게 과연 그러면은 정권에 상관없이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죠.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각 당 후보들의 네.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린 뉴딜 전략 네. 이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예, 봤을 때. 예. 그 사실은 저는 그 그린 뉴딜 얘기를 들으면 뉴딜이라는 게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네네네. 뜻이잖아요. 네. 녹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그린 뉴딜이라는 네. 건데 이걸 사회 계획을 추진을 하려면 딜이라는 거는 주체와 주체,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간에 맺는 거란 말이죠. 네. 말하자면 그린을 추구하는 집단, 사람의 힘, 정치적 힘 없이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선의만 믿고.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그런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자, 다음 주는 설 연휴로 한 주 쉬어갈 예정입니다. 2월 첫 번째 주에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이거 탄소 중립 추진 전략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후보들의 기후 위기 공략 관련해서 정말 이 경제 정책과 기후 정책 이런 것이 얼마나 잘 융합이 돼 있고 통합돼 있느냐 이런 네. 거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뭐 무당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지금까지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이정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